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GS 리테일요. GS 리테일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5,000원에 네. 10%요. 35,500원에 10%. 네. 어제 빠지니까는 겁먹었네요. 그죠? 목소리가. 아니, 그거 아니고, 멘토님이 예전에 좋다 해서 제가 네. 리테일, 방송 보고 이제 산 건데, 갑자기 어제 맞아요. 거래량이 밀면서 빠져서. 저는 주식 상담뿐만 아니라 좋다고 하는 종목들을 이때까지 많이 추천을 해왔었어요. 근데 할 네네. 때마다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7년째 좋다고 했던 종목들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게 된다면은 뭐 기억나는 것만요. 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는 네. 것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뭐 썬데이 토즈, 썬데이 토즈도 드림 샀었어요. 시큐리티, 뭐 AP 시스템, 그리고 고려 아연, 그리고 뭐 사막 콘덴서, 현대차, 네. 뭐 한국전력, 뭐 많아요, 되게. 네, 아니, 저도 도움 근데 받았고 보면은 있어요. 주가가 처음에 네. 안 가요. 그리고 나중에 되게 상승을 해서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당장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는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같이 하는 매매를 음봉매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여기가 허허벌판이네요. 여기는 분명히 건물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땅을 삽시다 이러고 사놨는데 건물 안 들어서면 욕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강남 땅을 보면서 이 자리는 불패인 거 아시죠? 여기서 사놓으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주가가 떨어져도 불패인 거 아신다 아닙니까? 하면은 그래 여기는 원래 그래 유명한 땅이니까 불패겠지 라고 생각해서 욕을 안 먹어요. 그게 삼성전자 추천한 사람들이 지금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아직도. 네.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좋다고는 문현진이가 이야기했는데 야 이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어제 막 10% 빠진다.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런 어제- 거는 네.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적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네.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영업이익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네네. 앞으로 이게 인플레이션에다가 경기 침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 지금 적자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얘가 생존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다른 게 다 똥통으로 빠질 때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네.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때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 네. 거 사이에 회색이 있으니까 어때요? 밝아 보이죠? 네. 근데 하얀 거 사이에 회색이 있으면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다. 근데 다른 기업들이 침체가 되면서 얘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길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닝 쇼크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는데 헛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건 개미 네. 털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자리가 역시나 용기를 내서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전혀 겁먹을 자리가 아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여전히 GS 리테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돈 벌려고 하면 안 사는 게 맞아요. 당장 돈 벌 것 같으면은 지금 급등락 나오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상한가 가고 네. 뭐 대한전선, 연풍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네.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멀리 보고 돈을 벌려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투자자들이 본업이 있으시고 볼일 보실 게 있으신데 주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돈은 가만히 놔둬놓고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벌려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추가 매수는 추가해도 지금 하면 안 될까요? 돼요. 일단은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나면 바닥을 잡는 네. 구간이 한 달 정도 걸릴 네. 거예요. 25,000원대 네네.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그때 네네. 추가 매수를 저는 20% 30%까지 비중을 늘려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문현진 네. 멘토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괴로우실 것 같으면은 앞으로 안 사도 됩니다. 네, 저는 아니요, 그런 투자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저만의 네. 관점이 있고 이런 종목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수익 네. 낼 자신 있고 수익 내고 나올 텐데 남들은 못 내요. 왜? 기다리기 힘들고 무섭고 이럴 때 손절하거든요. 바보 같은 아니요, 사람들이죠. 여기서 손절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지지 보고 그렇죠. 추리해야 될까요? 예, 이것도 제가 GS 리테일은 아마 제가 좋다고 해놓은 종목이라서 제 방송 계속 보시면요. 누군가가 네. 계속 상담할 거예요. 네, 왠지 멘토가 좋다 해서 샀는데요. 이러면서 상담할 거거든요. 그때마다 어제 제가 거래량이 추가매수 터지면 떨어져서. 그러니까요. 추가매수 어딘가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거래량 터져서 떨어지는 거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정말 거래량은요 배울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네.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일양약품 일양약품이고요. 26,150원에 30%. 26,150원에 30%요.
예. 일양약품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사셨죠? 그래 모르겠어요. 그럼 뭐겠어요, 예? 예, 저점이라 생각해서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전에 이 앞에 19,000원에 사가지고 고점에 팔고 이제까지 기다렸다가 네. 지금 들어갔는데 좀 속이 좀 상하네요. 근데 좀 내가 볼 때는 2만 원 더 깨질 것 같아가지고 주식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좀한 40년 했습니다. 네, 40년 하셔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은 제가 뭐 주식 경력으로 따진다면은 시청자님보다는 적을 거거든요. 저는 예. 한 10년 좀 넘었으니까요. 그래도 전문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부심 예, 버리세요. 예. 뭐냐면 일양약품과 같은 이런 기업을 사셨을 때 단기적으로 자꾸 이렇게 보시는 습관 가져서는 안 돼요. 일양약품은요, 지금 주가가 엄청 급등했다가 지금 엄청 빠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업들은 다시 시세를 내 가지고 엄청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바닥을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말은 뭐냐면 짧게 볼 거면 이 종목은 안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뭐 아우 내가 2만 몇천 원에 팔고 19,000원에 사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런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해서 모아가다가 한 방 터트려야 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적도 나쁘지 않고 제약바이오는 튀어오를 수 있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 한번 터지면 이런 종목은 3배 4배 날아가는데 자꾸 짧게 보는 습관 때문에 요거는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기업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나의 마인드 때문에요. 아니 그게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고요. 거예요. 맞아요. 더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그죠? 예. 더 내려갈 것 같은 마음일 때 더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예. 더 내려가니까 좋은 기업이니까 내가 더 사버려야지. 아유 그냥 뭐 시원하게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더 내려가면은 이게 내가 몰리가지고 딴 거 사야 될 것도 많은데 지금 이거 일시간 뺏길 게 있으면 이렇게 되면은 단타 마인드로 들어오신 건데 단타를 하기에는 아니, 어울리는 종목은 아니에요. 연봉 보고 월봉 보고 주식. 네, 그러면 연봉 그렇게 하면 진짜 많이 꼬여요 시청자님. 그래. 왜냐하면 연봉을 그래. 보신다는 분이 지금 상담을 안 되죠. 아니 그렇게 그래, 말씀하시면은 왜냐하면 연봉을 보잖아요. 잘 보세요. 예.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짚고 예. 넘어갈게요. 지금 하실 말씀 많은 거 알겠는데 지금 앞다르고 아니, 뒤다른 말이라서 혹시- 제가 하나 잡고 갈게요. 예. 연봉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죠? 예. 연봉이 캔들이 하나가 나오려면 몇 년이 걸려야 돼요? 1년이 1년이죠. 걸립니다. 그러면 예. 1년 단위로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사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상담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연봉을 본다고 하셨는데 연봉 보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연봉을 보신 분들은 연 단위로 투자 계획을 짜셔야 되고요. 주봉을 보시는 분들은 주봉 단위로, 주 단위로 짜셔야 되고 월봉을 보면 월 단위로 짜야 돼요. 근데 시청자님은 연봉을 받지만 일봉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내려갈 것 같고 23,000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다르고 뒤다르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좀 배우려고. 그러니까요. 지금 알려드리고 그랬- 있잖아요. 제가 예. 배우려고 하셔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라고요, 예. 그거는.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자리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거라면 단기 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데요. 23,000원이 전저점이에요. 23,000원에서 조금 더 아래쪽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저기 시가 떴던 자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23,200원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일봉상 반등이 나와서 26,000원에서 27,000원까지 바로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기술적 반등이에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으로 보실 거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요. 2만 원대부터 3만 원대까지는 가격의 차이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다 생각하셔야 돼요. 2만 원에서 3만 원짜리 그냥 다 똑같은 자리예요. 그냥 아무 때나 사도 되는 자리고 3만 원 샀는데 2만 원까지 빠져도 물린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자리. 2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물렸다, 그때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일양약품을 연봉으로 투자하실 거면요. 목표 수익 기간을요. 한 3년 뒤로 잡으시는 게 맞아요. 연봉은 캔들이 적어도 2개, 3개 나왔을 때 상승세가 나오거든요. 한 개에서 바닥을 잡고 2개에서 바닥을 잡고 3개째 급등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년에 바닥을 또 잡을 거고 내후년에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못 기다리실 거면 이건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연봉을 보신다면 연봉을 보셔야 되고 일봉을 보실 거면 일봉을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일봉 보고 매매하셨는데 연봉 본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건 아닙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꼬여있는 매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 투자 패턴인데 네, 자꾸 맞습니다. 내려가니까 죄송합니다. 네, 장기 투자 예. 패턴으로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만 원부터 3만 원까지는 같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물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유비쿼스 홀딩스요. 뉴비커스 홀딩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7,000원이고 60%요.
17,000원에 60%요. 네. 자, 일단 유비쿼스 홀딩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회사가 일단은 실적이 조금 있는 네네. 기업인데다가 이 기업이 어떤 테마로 엮여 있죠? 5G. 맞습니다. 관련주로. 5G로 엮여 있어요. 이제 5G가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음. 지금까지는 제가 5G 상담을요 2019년부터 들어올 때마다 네네네. 제가 계속했던 게 무슨 5G냐 안 된다 6G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때 2019년, 17년, 18년 저쪽에 광통신부터 해가지고 5G 상담 들어올 때마다 안 된다. 5G는 망한 사업이다. 사양 산업이고 6G로 넘어가야 되는 사업이고 과도기다. 그래서 5G는 수익이 안 난다. 근데 안 나는 안 나는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 소비자들에게 그 수입을 약간 전가시켜 놓은 통신사들만 약간 배부른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네네. 6G로 넘어가야 될 텐데 지금 누가 칼을 뽑았습니다. 누구죠? 어떤 기업이죠? 삼성이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칼을 뽑아서 6G 포럼이라는 걸 열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라고 해요? 5G 선두주자가 되는 게 아니라 6G 상용화하겠다라고 벌써 국정과제에서 내놓았어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통신주가 또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6G는 제가 봤을 때 성공할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G는 만들어졌는데도 쓸 컨텐츠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스트리밍을 하다 보니까 VR, AR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고 그죠? 네. 뭐 아직까지 네. 통신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는데 2023년 4년이 되면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통신,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엄청 상용화가 돼서 통신망이 엄청 넓어져야 돼요. 용량이 정말 광범위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6G가 안 되면은요 그 산업을 이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 통신이 먼저 가고 걔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와주는 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산업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5G부터 먼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단계였던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5G 투자하신 분들 고생하는 건 당연했던 거고 지금부터는 네. 전 괜찮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진짜 장기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장기로 볼 때 주가가 여기서 안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맨날 여기서 비중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갈수록 무겁게 따라해보세요. 내려갈수록 무겁게 내려갈수록 무겁게. 올라갈수록 가볍게 올라갈수록 가볍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게 내려가면 분할 매수 올라가면 분할 매도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60%면 여기서 내려갈 때 무거워질 수 있나요? 좀 버겁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비중을 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그냥 줄여버리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고 급등 나오기 힘들어요. 여기서 출렁출렁 거리다가 이렇게 우상향 원형 바닥을 만들지 바로 여기서 수직 상승하기 힘드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로는 네네. 15,000원 이하에서 다시 사시고 올라오면 또 17,000원에서 또 비중을 또 줄이시고 내려가면은 15,000원에서 또 사시고 올라가면 비중 줄이시고 비중 줄였는데 올라가면은 그걸로 수익 내면 돼요. 아. 그렇게 손을 대면서 가면 되는 기업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장기로 관점을 잡고 한 2, 3년 정도 잡고 투자하신다면요. 다른 종목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수익을 충분히 많이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급등 나오면 저는- 나머지 비중으로만 네. 수익 내고 아이고 5G, 6G 나는 잘 즐겼습니다 하고 나와서 다른 산업을 또 봐야죠. 아, 네네네. 이 방식이 감사합니다. 좋다라는 거지 유비쿼스 홀딩스가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